비전공자는 치과 의사가 절대 못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익 990점은 기본이고 생물화학 전공자가 아니면 절대 도전도 할 수 없다는 게 치대 진학의 정설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간호학과 출신이 실제로 치대에 합격했고 약대 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치대 편입에 도전해서 합격한 사례들도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토익 980점인데 합격한 사례들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치대 진학에 관련한 정보들은 비대칭적이고 또한 파편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보들의 틀을 깨고 실제로 치대 편입에 합격한 합격생들 사례를 토대로 비전공자가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트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치대에 진학하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시도조차 생각조차 안 하는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치과대학은 원래 최상위권 이과생들, 과학고 출신, 내신과 수능이 완벽한 학생들만 가는 그런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비전공자인 우리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진짜 현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간호학과에서 치의학과로 일반 편입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전적대가 간호학과였고 치의학 관련한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약대 편입을 준비하시다가 방향을 바꿔서 치대에 합격하신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치의학과 진학을 위해서 달려온 전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단순했습니다. 공인영어 성적을 먼저 확보했고 생물과 화학을 기초부터 전공자 수준까지 천천히 끌어올렸으며 학교별 전형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공자라서 붙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붙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대 편입하면 처음 토익 점수부터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만점이 아니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정설이기 때문에 토익 준비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입 전형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공인영어 성적을 30%만 반영해요. 그리고 그 30%조차 100점 만점 환산 점수를 다시 축소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토익에서 990점과 970점의 차이가 실제 최종 점수에는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학은 1단계 점수를 2단계에서 다시 70%로 축소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벌어졌던 점수 차이가 또 한 번 줄어들게 돼요. 결국 2단계로 넘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수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치의과 편입은 어디서 승부가 나느냐? 바로 필기시험과 면접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인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면접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하면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토익 몇 점 이하로는 안 된다는 생각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900점대를 돌파한 후 차근차근 성적을 올리면서 필답고사도 같이 준비해 보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전공자는 불리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 중에는 생물학, 화학 등의 전공자, 명문대학에서 성적이 4.3 이상 나온 그런 초엘리트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이미 기초 과목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분들이 출발선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전형 요소가 정량 중심인 학교도 있고 필기 비중이 높은 학교도 있고 면접에서 진정성을 봐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즉 전공이 아니라 투자한 시간에 대한 전략과 준비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가 되는 편입 전형이 바로 치의학과 편입입니다. 합격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필요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인영어 성적은 상위권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900점대를 기본적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만점에 가깝게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 생물과 화학 시험은 수업용 암기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깊이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실력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별 전형 구조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공인영어가 몇 %인지, 1단계가 몇 배수인지, 2단계에서 축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접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장기전에 대한 각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비전공자라면 그 기초를 쌓는 데만 1,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준비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단기로 합격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올려서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멀리 보고 하루하루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비전공자도 치과의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아무나 치과의사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2년 내지 4년 그 이상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당장 이 영상을 통해서 당장 치대 편입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치과의사라는 멋진 결과물만 보고 쉽게 얻으려는 마음, 쉽게 이루려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당장 때려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공이 아니라 각오의 문제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치과의사, 저도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되고 싶고 저희 부모님들도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만약 그 꿈이 아직 살아있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